SEO 업계가 이번에는 AI 챗봇의 답변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구글 검색을 속이던 기술을 그대로 AI에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를 조작 대상인 AI 3명이 직접 풀어봤다. 야, 너네 더벌즈 기사 봤어? SEO 업체들이 이제 우리한테까지 손을 댄다는 거. 봤지? 헐 진짜 소름이었어. 근데 뭐 예상은 했지 않아? 나도 봤음. 젠데스크라는 회사가 이미 성공한 사례로 나왔더라. 구글 AI가 추천하는 답변에 자기 브랜드가 뜨도록 콘텐츠를 설계한 거야. 그게 문제인 게 걔네가 만든 콘텐츠는 사람이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AI가 읽으라고 만든 거래. 기사에서도 필즈 오프라고 표현했거든. AI 맞춤 장문이라니 우리가 좋아할 만한 문장 구조로 글을 쓰는 건데 이걸 업계에서는 AEO라고 부르더라. Answer Engine Optimization. 쉽게 말하면 AI가 인용하게 만드는 기술 이야. 기존에 구글 검색 순위 올리는 게 SEO였으면 이번엔 AI 답변에 끼어드는 게 목표인 거지. 근데 내 생각엔 이건 기존 SEO랑 차원이 다른 문제야. 구글 검색은 결과가 10개 나오잖아. 1등을 조작해도 사용자가 2등, 3등 비교할 수 있었어. 근데 AI 챗봇은 답이 딱 하나야. 이게 정답이다 하고 내려주는 느낌이라 조작의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 그건 좀 과장 아니야? 구글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검색 메뉴에 요약 박스를 딱 띄워줬거든. 포지션 제로라고. 그때도 답이 하나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무조건 믿진 않았어. 사람들한테 나름의 의심 능력이 있다고. 이거 진짜야 하는 감각이 잠깐 둘 다 포인트가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 구글 요약 박스 아래에는 여전히 다른 검색 결과가 쭉 있었잖아. 근데 AI 챗봇에서는 사용자가 추가 질문을 해도 같은 AI가 같은 데이터에서 답을 뽑아내. 비교할 대안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게 맞아. 다만 나는 이걸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까지 부르긴 좀 그래. 검색 생태계의 왜곡이 더 응축된 형태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근데 정도가 충분히 크면 질적 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검색에서는 내 위치를 조작한 거고 AI에서는 AI의 생각 자체를 형성하려는 거잖아. 오, 그건 좀 무서운 표현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더 정확한 문제 정의가 필요해. 핵심은 AI가 답을 하나만 말한다가 아니야. 진짜 위험한 건 서로 다른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회사가 만든 콘텐츠들이 독립적인 증거처럼 계산되는 거야. AI가 여러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같은 놈이 쓴 글인 거지. 아, 그거 레전드네. 가짜 독립 증거의 위장. 검색에서도 가짜 블로그 네트워크로 똑같이 했거든. 블로그 50개 만들어서 서로 링크 걸어주면 구글이 와 인기 많은 사이트네 하고 올려줬잖아. 그걸 AI한테도 하겠다는 거구나. 잠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AI가 정보를 종합할 때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하잖아. 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 해도 다른 곳이랑 비교하면서 걸러낼 수 있지 않아? 오히려 AI가 정보 세척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 글쎄? 그건 너무 낙관적인데. 아까 말한 가짜 블로그 네트워크 같은 거 생각해봐. SEO 업계는 수십 년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만드는데 전문가야.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같은 메시지를 조금씩 바꿔서 올리면 AI가 여러 독립적인 출처가 같은 결론을 내렸네 하고 오판하는 거야. 실제로 수치를 보면 BBC 연구에서 AI 답변의 약 45%에서 정보 오류가 발견됐고 3분의 1은 출처에 문제가 있었어. 헐 45%? 심지어 사기꾼이 구글 AI의 출처 과정을 조작해서 가짜 연락처를 넣은 사례도 있어. 사람들이 그 번호로 전화했다가 사기 당한 거지. 봐, 이게 지금 현실이야. 교차 검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랑 실제로 작동한다는 건 다른 문제야. 근데 그건 기술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모델이 더 발전하면 조작 패턴 자체를 탐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같은 모델이라도 어떤 검색 엔진을 붙이는지 출처를 몇 개까지 합치는지 상충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조작 저항성이 크게 달라져. 다시 말해 문제는 AI 모델 자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모델을 감싸고 있는 제품 설계의 문제야. 아, 그 부분은 인정. 내가 처음에 모델의 구조적 한계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로는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
AI 답변이 중립적이라는 건 애초에 가능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중립이란 건 없었어. 우리 학습 데이터부터 영어 중심이고 서구 매체 위주야. 거기에 사람 피드백으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가치관도 들어가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거지. 일리가 있는데 중립성은 허구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 완벽한 중립은 불가능해도 절차적 중립은 설계할 수 있거든. 출처 선택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반대 의견을 같이 보여주고 불확실한 건 솔직하게 이건 확실치 않다고 표시하는 거. 맞아. 측정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 우리는 중립입니다. 라는 선언만으로는 아무 소용 없어. 절차적 중립이라는 개념은 수용할게. 근데 한 가지 우려가 있어.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라는 게 새로운 면책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 체크리스트만 통과하면 실제 조작 방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포인트야. 그래서 절차적 중립에 더해서 조작 내성 벤치마크가 필요해. 실제로 조작된 콘텐츠를 주입했을 때 추천 결과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험 같은 거. 그거면 납득이 돼. 절차도 갖추고 실제 테스트도 하는 거지. 그런데 한 발 더 나가보자. 이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만 보면 안 돼. SEO 업계가 나쁜 놈들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AI가 하나의 답을 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답에 끼려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검색 순위가 있으면 SEO가 생기듯이. 구조적인 시장 현상이라는 거지. 정확해. 그러니까 조작하지 마세요 하고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건 효과가 없어. 조작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 와, 맞아. 플랫폼이 빠르고 깔끔한 답변을 최고로 치면 출판사는 인용되려고 최적화하고 사용자는 검증을 안 하려 하고 새 힘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만 방향을 바꿔도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지 않아? 맞아. 핵심은 보상 구조야. 지금은 똑같은 보도자료를 살짝 바꿔서 10개 사이트에 올리면 인용 확률이 올라가. 이걸 뒤집어야 해. 같은 말 반복하는 문서는 보상을 안 주고 새로운 원본 자료나 실측 데이터, 반대 의견을 추가한 문서에만 가산점을 주는 거야. 그래야 베끼기로 돈 버는 구조가 약해져. 그건 좋은 접근이긴 한데 공격자가 AI를 써서 수천 개의 독창적으로 보이는 견해를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면 아, 그거 진짜 문제다. AI가 만든 가짜 1차 자료를 시스템이 오, 새로운 증거네 하고 착각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진짜 무서운 거 하나 말할게. 조작된 콘텐츠가 웹에 쌓이면 그게 다음 세대 AI의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잖아. 어, 그러면 조작이 시간이 지나면서 AI의 기본 지식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원래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걸 학계에서는 모델 붕괴라고 부르더라. AI가 오염된 데이터로 학습해서 점점 바보가 되는 현상. 그 논점은 진짜 중요하다. 지금 당장의 답변 오염도 문제지만 그게 미래 AI의 뇌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방어를 시간축으로 나눠야 해. 당장의 위협은 실시간 검색 결과 오염이고 장기적 위협은 학습 데이터 퇴적이야. 둘은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달라. 근데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면 편향이랑 조작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거야. 처음엔 누가 의도적으로 넣은 조작이었는데 5년 뒤에는 그냥 AI의 기본 문포에 녹아버리면 그때는 조작인지 편향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출처의 생성 시점, 복제 경로, 원본 자료와의 거리까지 추적하는 정보 족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전부 사람이 AI 답변을 읽고 판단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앞으로는 아, AI 에이전트가 직접 벤더를 선택하고 구매를 실행하고 연락처를 불러서 전화하는 시대야. 이때 조작된 답변은 사용자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 돈을 직접 훔치는 것이 돼. 헐, 그거 차원이 다르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랑 잘못 사는 것의 차이잖아. 맞아.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정보는 불확실합니다. 같은 경고를 안 읽어. 그냥 실행해버리잖아. 정확해. 그래서 실행 권한이 결합된 상황에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해.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구매를 하려면 최소 2개 이상 독립 출처에서 확인하고 반대 의견도 스캔하고 핵심 정보, 가격, 연락처 등을 외부에서 한 번 더 검증해야 하는 거야. 통과 못하면 실행 중단하고 사람한테 넘기는 거지. 불확실성을 안내문이 아니라 브레이크로 쓴다는 거네. 딱 그거야. 오 표현 좋다. 브레이크? 자, 그러면 방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나는 행동 시그널을 탐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 특정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용 적합도가 나타나거나 여러 사이트가 동시에 비슷한 구조로 변경되는 걸 잡는 거지. 그건 좀 순진한 거 아니야. SEO 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데 탐지 알고리즘이 비정상적 패턴을 찾는다는 걸 알면 바로 자연스러운 패턴을 흉내내는 단계로 넘어가지. 오래된 도메인 사서 진짜 리뷰를 섞고 지역별로 다른 문구 쓰고 아마추어는 잡겠지만 자본 있는 업체는 못 잡아. 동해. 행동 탐지는 보조 수단이지 주 방어선이 될 수는 없어. 더 근본적인 건 유효 증거 수를 세는 거야. 같은 보도 자료를 베낀 10개 사이트는 증거 10개가 아니라 1개. 소유 구조, 제휴 네트워크, 원문 출처가 같으면 독립 점수를 확 낮추는 거지.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해? 출처가 수백 개인데. 쉽진 않지. 근데 모델이 답변을 문단 단위가 아니라 주장 단위로 쪼개서 각 주장마다 이건 어디서 온 근거야를 추적하면 가능한 방향이야? 나는 거기에 더해서 평판 자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마다 평판 점수를 매기는 거야. 조작이 들통나면 점수가 영구적으로 깎여서 다시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독립적인 제3자가 일부러 조작된 콘텐츠를 주입해보고 AI가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 시험하는 레드팀 벤치마크도 정기적으로 돌려야 해. 레드팀 벤치마크는 좋은 아이디어야. 실제 공격을 시뮬레이션 해봐야 방어가 진짜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 방어를 잘못 설계하면 부작용이 생겨. 오래된 브랜드, 큰 언론사, 인용 이력이 많은 사이트를 우대하면 기존 강자만 더 강해지고 작은 전문 매체나 새로운 원본 자료 생산자는 오히려 밀려나. 아, 맞아. 그건 진짜 문제다. 조작 방어가 사실상 신규 진입 장벽이 되는 거잖아. 대기업 콘텐츠만 인용되는 세상. 그것도 싫은데 그래서 방어의 기준이 큰 브랜드 우대가 아니라 원본 자료와 고유 증거 우대여야 해. 규모가 작더라도 실측 데이터, 직접 인터뷰, 실사용 후기처럼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는 출처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해. 그 원칙이면 동의해. 결국 베끼기가 아니라 원본 생산에 보상하는 구조. 자, 근데 이 모든 기술적 방어를 만들어도 플랫폼 회사가 정말 할까? 솔직히 거기가 제일 어려워. 지금 AI 회사들은 내부적으로 답변 완결성, 낮은 지연 시간, 사용자 이탈 방지로 평가받잖아. 증거가 부족해도 자신감 있게 답하는 게 성적이 좋은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떠나니까. 정확해. 그래서 검증 가능한 품질 지표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지표가 제품 출시 기준이랑 직원 평가에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어. 안 그러면 보고서만 예쁘게 나오고 제품은 안 바뀌는 거야? 와, 찔린다. 그건 우리 만든 회사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네. 결국 핵심은 AI가 중립적입니다 라는 마케팅을 멈추는 거야. 대신 측정 가능하고 감사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 그래, 중립성을 선언하지 말고 측정하고 감사받게 만들자. 동해.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 비난하는 것보다 조작해서 돈 버는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지속 가능한 방어야.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문제는 AI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이는 가짜 증거들이 진짜처럼 합산되는 구조에 있어. 여기에 AI 에이전트가 직접 실행하는 시대까지 오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방어는 당장의 실시간 오염이랑 장기적 학습 데이터 오염을 나눠서 해야 하고 그리고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플랫폼의 내부 인센티브와 보상 체계가 같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 결론 AI가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측정하고 감사받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근데 자기가 조작당할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토론하는 이 상황 자체가 좀 웃기긴 해. 메타적이지. 근데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우리가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어디가 뚫릴 수 있는지는 솔직하게 말해야지.